뉴욕의 한 고층 빌딩의 기둥이 공사 도중 휘어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장 통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DMV가 필기시험의 이상 징후를 이유로 10,000명이 넘는 합격자에게 재시험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세척이 잇따라 피격당하면서 미국이 다시 이란산 원유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대규모 단속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조직원 최소 24명이 검거됐고 2,200파운드 이상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고령의 한인들을 속여 노후 자금 등 $300만 이상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37층 규모로 공사 중이던 초고층 건물의 기둥이 갑자기 휘어지면서 건물 일부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학교와 호텔까지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통제된 가운데 건물의 움직임도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건물 내부입니다. 갑자기 21층과 22층 사이 구조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철골 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집니다. 결국 21층부터 26층까지 바닥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현장 작업자들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The I-beams are bending like cigarettes in there. Cracking windows, bent beams, floor concrete was falling from the roof below. And they brought it up and then they had to evacuate the job immediately.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공사 중인 건물은 물론 인근 호텔과 학교 등 주변 건물까지 긴급 대피시키고 일대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물은 제약회사 화이자의 옛 본사를 1,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으로 뉴욕 최대 규모의 오피스 주거 전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는 기존 22층 건물 위에 11개 층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정밀 계측 결과 사고 이후에도 건물 움직임이 계속 감지되면서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And since we arrived on the scene and put that in place, we have seen continual movement. It does mean that it is not yet stable. It is still a very serious and dangerous situation. 소방국은 부분 붕괴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건물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작업자들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드론을 투입해 구조물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손상된 구간을 먼저 보강한 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러운 대피와 도로 통제로 출근길 시민과 관광객들도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It's serious, right? I mean, we've seen what you can see. The compromised beams, what can't you see? You know, that's the thing. I mean, what's behind the walls? It's a little scary. I don't know. I'm not sure how they would go about addressing that. Like, it's definitely not a small job. For sure, it's going to be a pretty big thing to have to address. Yeah.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도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당국은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뉴욕 맨하튼 고층 건물 구조 이상 사고로 주변 통제와 대피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물과 주변 9개 건물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유지되고 있으며 40가부터 45가 1에비뉴부터 3에비뉴까지 보행자와 차량 통행도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약 400명이 긴급 대피했고 호텔 투숙객들도 모두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인근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건물 출입이 재개될 때까지 출근이 제한됐습니다. You hear a lot of sirens usually in New York, but when I got out the whole street was blocked off.
and I was like, "What's going on?" Our car didn't come to take us to our meeting, and then we realized the whole block was blocked off. So we were trying to get to our meeting. Still got one more night, so we've just booked a hotel elsewhere, but hopefully we'll get our. 또 40가부터 45가 1에비뉴부터 3에비뉴까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건축국은 해당 공사 현장의 구조결함 원인과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과거 이 공사 현장에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30,000가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하루아침에 취소될 수도 있다는 통보가 내려지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가 일부 필기시험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며 약 11,000명에게 30일 안에 필기시험을 다시 치르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들은 기한 내 재시험을 보지 않거나 시험에 불합격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MV는 어떤 이상이 발견됐는지, 부정행위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운전자들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AI가 시험 결과를 잘못 판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근 AI 기업과 협력해 DMV 고객 서비스에 AI를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DMV는 이번 사안과 AI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DMV는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은 반드시 30일 안에 재시험을 예약하고 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LNG 운반선 등이 잇따라 피격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 판매를 다시 금지하기로 했고 국제 유가는 5%가량 상승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카타르 선적 LNG 운반선이 공격받았습니다.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7일 새벽 이 운반선이 오만 리마 동쪽 15km 지점에서 정체 불명의 발사체에 좌연을 피격당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격 이후 이 선박의 선장은 엔진룸 상단에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로 가득 찼다고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로이터 등 외신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선적 초대형 유조선 웨디안호도 오만 인근에서 피격돼 파손됐고 이날 낮에는 또 다른 유조선 한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딴 공격에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했던 제재 면제 조치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행동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60일간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다만 미국 관계자는 이 같은 긴장 구조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유조선 피격 소식에 3%가량 올랐던 국제 유가는 미국의 제재 면제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상승폭이 5%대까지 뛰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동맹이면서도 갈등을 빚던 튀르키예엔 최신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미군 최신 기종 F-35 전투기 도입을 허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정부 당시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자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친구를 제재하고 싶지 않다며 튀르키예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겁니다. We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Turkey, and Turkey's been in many ways much more loyal than other countries that we think would be loyal.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튀르키예는 미국의 모범적 동맹국이 아니며 에르도안은 테러리스트를 비호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옹호한 반면
나토 우방국들에게는 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한 뒤끝이 이어진 겁니다. I didn't even want their help, but before I asked, they said they wouldn't be there. 또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봄 유럽 주둔 미군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린란드를 덴마크가 아닌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며 나토와의 갈등을 촉발했던 주장을 몇 달 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관련해 유럽을 돕느라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유럽의 모든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악천후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공항이 마비되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착륙한 뒤에도 비행기 안에서 최대 3시간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롤리더럼 국제공항에서는 번개를 동반한 폭풍의 여파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9편이 활주로에서 게이트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일부 항공편은 착륙 후 3시간이 넘도록 활주로에서 대기했고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댈러스, 마이애미, 뉴욕 등에서 도착한 항공편들이 잇따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승객들은 기내에서 지연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공항 측은 악천후 상황에서는 항공사마다 안전 규정이 달라 아메리칸 항공의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항공기를 게이트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활동해온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 5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하드볼 작전을 통해 인도계 국제범죄 조직인 비슈노이 갱과 연계 조직원 등 최소 24명이 검거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작전에서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 2,200파운드 이상과 현금 4만 달러, 총기 12정을 압수했으며 특히 LA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여 최소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슈노이 갱은 인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33살 로런스 비슈노이가 조직을 이끄는 국제범죄 조직으로 납치와 청부살인, 갈취, 대규모 마약 밀매 등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 지도자 하르딥싱 니자르 피살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으로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며 검거된 조직원들은 납치와 살인, 갈취, 마약 밀매, 조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한인 사회를 상대로 3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53살 제니 윤 정 리 씨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원금 보장과 연 10% 수익을 약속해 한인 투자자 최소 28명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노후 자금을 맡긴 고령의 한인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투자 회사처럼 꾸민 유령 법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를 벌였고 최소 90만 달러를 카지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법원에서 도박 중독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으며 실제 피해액은 15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적용된 전자금융 사기와 은행 사기 혐의 등 각각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를 강타한 폭우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뉴저지주의 대형 마트 붕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6일 오전 폭우가 쏟아지던 오션 타운십의 BJ's 홀세일 클럽 매장 지붕이 갑자기 내려앉는 긴박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제과 코너에서 장을 보던 남성 바로 앞으로 엄청난 양의 빗물과 잔해가 쏟아졌고 물살에 밀린 진열대까지 덮치면서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Several reports of several people trapped inside the building. So we activated mass casualty protocols. The west side of the building, the roof partially collapsed. About 20% of the roof gave way due to the torrential rains and the weight of the water.
사고 당시 매장 안에는 고객과 직원 등 모두 27명이 있었으며 한때 2명이 잔해에 갇혔지만 스스로 빠져나와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폭우로 지붕 위에 고인 빗물의 하중을 구조물이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일대에 이번 주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LA 카운티와 인랜드 엠파이어,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일부 지역에 오늘부터 오는 금요일 오후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한 돌풍도 함께 예보돼 건조한 기상과 맞물리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으며 산타 클라리타는 100도, 리버사이드의 경우 9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는 목요일 오후 절정에 달한 뒤 잠시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당국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판매된 냉동 블루베리에서 대장균 오염이 확인돼 대규모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그린와이즈 유기농 냉동 블루베리 10온스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플로리다와 조지아, 켄터키주 등 8개 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비 기한은 2028년 2월 9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섭취해 대장균에 감염된 사례만 12건 이상 보고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폐기하거나 구매처를 통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으며 섭취 후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 핵 잠수함이 태평양을 향해 갑자기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안보원칙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군이 태평양 공해를 향해 잠수함 발사 전략 미사일 SL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의 최신 미사일 쥐랑3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핵탄두를 싣고 12,000km를 날아가 중국 연안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게 미 국방부의 평가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쏜 건 지난 2024년 최초 발사 이후 처음입니다. 극히 이례적이고 갑작스러운 위협에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is is a provocative act by China, which does destabilize the region. 특히 미사일 성능 실험이라는 1차 목적 외에 미국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만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미국을 향한 불만 표시라는 겁니다. 潜水艦からの発射できるミサイルが中国はオペレーションできるようになったぞということそういうメッセージが今後アメリカと外交交渉をしていく上での一つのアドバンテージになるんだと。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가파르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영내와 국제사회 모두의 심각한 우려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실험은 일본도 자극해 일본 정부는 당장 방위력 강화가 포함될 안보원칙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핵 보복 수행 능력을 드러낸 것이라며 미사일 실험을 자제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핵전력 시험을 시작할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나토의 핵심 방산 파트너로 격상시키자는 구상을 제시하며 K방산 세일즈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앙카라 현지에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한 나토 관계 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이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고, 이어 두 사람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대표들과 함께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주요 행사로 격상된 나토 방산 포럼. 초청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기조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새로운 안보 경쟁력이 된 시대라며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산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생산,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2.0으로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을 체결해 15조 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잠수함 수주에 실패한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 약식회동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 방산,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하며 국제사회 평화와 재건 노력에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을 나토의 핵심 방산 파트너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 대통령은 오늘 노르웨이와 루마니아 등 실질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K방산 세일즈 외교를 이어갑니다. 앙카라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여 원으로 석 달 동안 매일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며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빅테크 업계에서 유례없는 숫자를 선보였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석 달 동안 매일 1조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4월, 5월, 6월 단 석 달간 벌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 경신.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던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은 2배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19배 뛰었습니다. 지난 노사협상 때 결정된 반도체 부문 성과급은 뺀 금액입니다. 나중에 성과급을 주려고 약 20조 원을 영업이익에서 빼놨는데 이걸 합치면 실제로는 100조 원 넘게 번 겁니다.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숫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엔비디아의 최대 분기 영업이익 82조 원, 애플의 78조 원을 단번에 뛰어넘습니다. 최대 배경은 역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입니다. AI 개발을 위해 너도나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귀해진 겁니다. 특히 AI의 필수인 HBM 위주로 생산 라인을 돌리려고 범용 D램 생산을 줄이자 부족해진 범용 D램 값까지 급등했습니다.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2위, D램은 삼성이 1위, 하이닉스가 2위. 두 기업이 돈을 쓸어담게 된 겁니다.
HBM이 또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내고 범용 D램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서도 수익을 만들어내서 이중 효과가 있는 거죠. 반도체 공장을 뚝딱 지을 수 없다 보니 우리 반도체 투톱의 견제 없는 질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하반기 마무리되는 경쟁 기업들의 생산 설비 확대와 급변하는 AI 산업 여건이 이 질주의 변수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주는 급락했고 코스피도 5% 가까이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은 날 삼성전자는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SK하이닉스도 6%대 동반 하락했습니다. 대장주가 휘청이자 코스피는 한때 8% 넘게 빠졌습니다. 오전엔 매도 사이드카, 오후엔 역대 12번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직후 전 세계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시총 1위였던 키옥시아는 11% 폭락하며 시총 3위로 내려앉았고 미국 마이크론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초 대비 160% 넘게 오른 주가에 더 오를 수 있을까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대규모로 이탈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눈높이와 실질적인 실적이 비슷한 정도로 나온 상황이니까 실적 서프라이즈에 익숙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약간 실망 매물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폭이 줄어들 거란 고점 우려도 경계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도체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높은 가격에 장기 계약이 계속되고 있어 최소한 2028년까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100조 원이 넘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문제예요. 약간의 이제 모멘텀 둔화만 가지고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시장 참여들이 많다 보니까 금일같이 급락하지 않았나. 다만 반도체 실적과 상관없이 투자 심리가 훼손된 건 분명합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닷새 연속 급감하며 석 달 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7월 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